저와 함께한 정교조의 첫 여정, 선생님 기억나세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뭐였죠? 분회요! 맞아요. 분회에는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든든 힘이 나요. 지금부턴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슬기로운 분회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여정 같이 떠나볼까요? 렛츠고! 만약 수업 중에 학교장이 예고 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 활동을 참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때 알아야 할 게 바로 교권이에요. 교권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사의 권리이자 직무상 권한이에요.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교사와 학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에게는 교무총괄권, 교직원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장학지도권은 없어요. 그렇기에 예고 없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에 참견하는 것은 교원지휘법에서 금지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죠. 이렇듯 교권을 알아야 교권을 보장받고 지킬 수 있답니다. 제가 아이가 안 생겨서 질병휴직을 했어요. 요새 난임휴직이라고 부르는 휴직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겨서 이제 연장해야 되는데요. 관리자가 학기 중에 휴직을 하고 들락날락하는 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라고 저한테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전 또 사립학교에 있으니까 여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20년 만에 들어간 여교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휴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분들 도와주시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는 분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지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회장님이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교권실에 되게 여러 번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받고 온갖 군데 교장을 고발했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한 열흘 만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휴직을 연장했고 다행히 그 연장한 기간에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지금 5살이고요. 오늘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선생님들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후배 선생님이 울면서 하루는 제가 휴직 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주일 전쯤에 연가를 내겠다고 교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애들 학습권 침해라고 막 선생님들 앞에서 막 계속 뭐 집안이 뭐 하는 데길래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선생님이 그날 꼭 연가를 내야겠냐는 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그냥 병가를 쓰고 그날 그냥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마 이걸 이렇게 처리하시고 나면 이후에 누가 이사를 하겠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교장이 정시 회의 시간에 공개 사과를 하고 선생님들 연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참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갈등을 겪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사실 너무 기쁘죠. 저도 사실 정교조가 없었으면 그때 아이를 못 낳았으면 아마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선생님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이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제가 만난 정교조 선생님들, 분회 선생님들, 지회 선생님들, 지부 선생님들한테 저는 도움을 늘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같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의지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의 행동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교권 상담 전화, 정교조 홈페이지, 카톡 채널, 정교조 앱을 통해 교권 상담 및 유용한 교권 상식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이념 아래 학교와 수업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세계에 대해 배우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교조의 참교육이랍니다. 참교육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1년간의 노력 끝에 2002년 참교육 실천 강령을 완성하였답니다. 참교육 실천 강령의 첫 부분은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며 마음과 몸의 균형이 잡혀 있는 인간을 말한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실천 방향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모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이념과 맞닿아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교사로서 지녀야 할 실천 규범이에요. 정교조 조합원으로서 언제나 이 강령을 보며 참교육 실천 의지를 다지는 선생님이 되실 거라 믿어요.
예전에 저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처럼 운영되는 학급을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급 운영단을 이제 꾸린 거죠. 그런데 한번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왕따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이 한 명 저희 반에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우리 반이 학급 운영 행사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학급 운영단 아이들이 이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저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같이 학급 행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아이가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학급 캠프를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반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스스로 우리 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반에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쳐도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졸업할 때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참교육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 분회의 선배 선생님들, 더 노련한 선생님들이 좀 더 믿어주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신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 1, 2, 3년 차 동안은 힘들어 하시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약간 조합원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 친구는 이렇게 도와주자 이런 걸 의논해서 돕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죠. 지금까지도 친하게 연락을 하고 이 중에서는 또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조합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미 마음속에 대단한 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교조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선생님으로부터 참교육의 변화는 시작되고 또 실천될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연습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에겐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단체 교섭이죠. 정교조는 교사 최대 노동조합으로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만약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게 되죠. 교원단체도 교섭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정책 합의일 뿐 법적인 이행 의무가 없답니다. 과거 1,500여 명의 선생님이 해직되면서까지 교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본부의 교섭 상대는 교육부 장관이고 시도지부는 교육감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지회와 분회는 단체 교섭권은 없지만 교육장이나 학교장과 정책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만든 단체 교섭안을 가지고 본부와 지부는 교섭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단체 행동을 합니다.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산하기관에서 잘 이행하도록 분회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단체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감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요. 단체 교섭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단위가 바로 분회인 거죠. 2015년도에 그 당진에 있는 초등학교가 8시간 반을 근무한다는 얘기가 당진 지회로 이제 좀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당진 지회에서 이제 전체 초등 교사들의 설문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30개 학교 중에 27군데가 8시간 반.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당진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장을 만났는데 시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장학관을 만나서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조합원들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202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충남 지부랑 충남 도교육청이 맺었던 단체 협약 내용 중에 교사의 복무는 구두 결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 분회 방문을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 한 학교에 갔을 때 지금 여기서는 구두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체 협약을 지금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방문한 그날 그 학교 분회장님하고 같이 학교장 면담을 요청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왜 학교 사정에 그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정교조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고 정당한 활동이다. 이게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분회장님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다음날 바로 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분회에서의 목소리가 없으면 단체 교섭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체 교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분회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와, 분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다니. 그럼 분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분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분회 내의 다양한 역할을 조합원들이 함께 분담하며 분회를 운영할 수 있죠. 정기적인 회의와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전입이나 신입 조합원 환영 모임도 갖죠. 독서 소모임을 통해 사회나 교육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5월 28일 정교조 창립 기념일에 맞춰 생일떡을 나눠 먹으며 축하하기도 하고요. 그날 열리는 교사대회에 참가하여 즐거운 집회를 경험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학교에 나 홀로 조합원일 땐 어떡하나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답니다. 학교 안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 보거나 지회 지부와 소통하여 정교조 자료를 공유하고 분회장 모임을 통해 학교 정보를 나눌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선생님의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학교 안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학교 밖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함께 가르치며 결국은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 가장 처음 선생님을 맞이하고 가장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하는 분회가 있기에 오늘도 정교조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창교육을 실천하고 있어요. 선생님,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정교조 분회에서 만나요. 놀면서 배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광주 극락초 분회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전집을 대양초분에 항상 너와